안녕하세요. 세상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류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재밌는 주제, 국제뉴스를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은 아주 거창한 주제들만요. 예. 미국 핵 패권의 종말? 예. 이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의 핵 패권이 종말을 구하고 있다. 이제 끝나가고 있다. 네.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이제 군사 패권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무기인 핵무기죠. 그렇죠. 핵 패권.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게 된 계기도 사실 핵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일본에다가 직접 투하를 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렇죠. 그 핵 패권을 기본으로 해서 전 세계의 지배를 시작한 거잖아요. 핵실험도 막 1만에 가까이 하고. 네. 예. 그렇다면 미국이 핵 패권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 군사 패권이 무너진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미국이 핵 패권이 왜 무너집니까? 핵 삼축체계라고 하죠. 핵 삼축. 지상 기반 ICBM, 네.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SLBM, 네. 그 다음에 그 폭격기로 비행기로 떨어뜨리는 중력 핵폭탄. 이 삼축 체계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다 망가지고 있다. 예. 그래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예. 우선 뭐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화제가 된 게 이제 그 영국에서 네. 그 핵잠수함이 그 트라이던트 2 SLBM을 이렇게 쐈는데 바로 잠수함 옆에 이렇게 달팽이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여주실 땡땡 거죠? 돌다가 몇 초 만에 톡 떨어졌다. 예. 이게 트라이던트가 미국 거잖아요. 예. 몇 년도쯤에 만들어진 미사일입니까? 이게 90년까지 만들어가지고 90년까지 생산이 됐어요?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개발된 거는요? 80년대겠죠? 80년대. 7, 80년대. 7, 80년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 91년 이후에는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90년대 만들었어요? 그러면 34년 됐죠? 20, 30년 된 미사일이네요? 완전 구닥다리죠? 이거 손으로 던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석 이런 해도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톡 떨어진 거죠. 이거 사진을 보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달팽이처럼 미사일 쪽을 향해서 잠수함 쪽을 향해서 떨어지네. 네,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몇 미터 옆에. 이게 터졌으면 잠수함 자폭하는 거 아니에요? 맛이 가는 거죠. 자기한테 쏘는. 심지어 이 잠수함이 이제 영국은 ICBM이 없잖아요. 없죠. 핵 잠수함 몇 척에 이제 SLBM만. 미국 SLBM만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데. 그러면 영국은 독자적인 SLBM 미사일이 없나요? 없죠. 미국 걸 기술도 없고. 근데 이게 34년 이상 된 구닥다리에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망신을 당한 거죠. 핵 잠수함도 8,400억을 들여서 요번에 완전히 새로 이렇게 리모델해서 발사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영국 국방장관하고 합참의장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참관하겠다고. 근데 이게 최소한 40톤에서 60톤 될 텐데 요렇게 옆에 떨어졌으면 그냥 섬찟했겠네. 잠수함하고 같이 이렇게 잠수함에 안 맞은 게 다행인데 요단강 건너가는 거죠. 그럼 영국도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트라이던트 그만 사고 좀 러시아제나 중국제 가성비 최고죠. 또 북한제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성포 18형. 그건 배에는 못 싣잖아요. 북극성 사야죠. 북극성 2호. 그래요. 어쨌든 미국 미제 미사일이 엉망이다. 이런 거고요. SLBM.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34년 전에 만든 건데 이게 고체 연료 3단 로켓이에요. 그 고체 연료를 끌어내고 이제 정기적으로 새로 채워서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잘 날아가는지 이게 보통 SLBM이 최소 7, 8,000km 날아가야 되니까 요번에 테스트했는데 실패했고 8년 전에 또 영국이 또 했는데 이게 이제 멀리 날려보내 봐야 되니까 미국 옆에서 요번에도 이제 플로리다 주에서 날렸는데 저기 적도 지나서 남대서양 브라질 옆에 저 밑에 이렇게 남극 쪽까지 이렇게 날려봐야 되는데 저번에 2008년 전에도 이렇게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게 자폭시킨 거예요, 공중에서. 부랴부랴.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이번엔 바다에 빠졌고. 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그 다음에 날아가서 제대로 갈지 한두가 폭발할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로 갈지도 모르네요. 그렇죠. 자폭시켜버리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대비되는 분목인 블라바 M이라고. 블라바 M. 그게 SLBM입니다. 최신 SLBM이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자신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영토가 세계에서 제일 크잖아요. 백해라고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에 저 북서부 왼쪽 끝에 잠수함에서
동아시아 그쪽 함차카 반도로 날려요. 러시아를 관통해서.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영토를 관통해서 쏘는 예. 훈련은 상당한 자신감이 있을 그렇죠. 때 가능하죠. 러시아나 조선도 그렇게 하죠. 북도, 그렇게 북한도.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 이렇게 이 SLBM이 미국은 지금 ICBM 미니트맨스도 완전히 이게 50년 넘은 구닥다리라서 네. 작년에 작폭했죠 또. 하나 실패했죠. 뒤에 나오겠지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미니트맨 3가 워낙 구닥다리라서 이게 그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이렇게 절대병기인 SLBM을 핵 전력에서는 핵 삼척 체계에서 한 60% 정도 이상으로 봐요. 이거는 뭐 이렇게 1타격을 받아도 보복 타격 할 수 있는 절대병기니까. 그러니까 트라이던트를 제일 높게 치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거죠. 있다. 예. 날아갈지도 모르겠다. 예. 미니트맨 3는 더 하고요. 더 하죠.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때요? 하늘에 실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전략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지금 완전히 구세대죠, 그죠? 그렇죠.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처럼. 네. 비행기 날아가야 되는데 요즘은 대공급 무기가 미사일이 너무 발달해 있으니까 그렇죠. 마하 10 이상 날아가서 바로 떨어뜨린 거. 비행기 자체가 느리죠. 폭격기는. 그렇죠. 마하 1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작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공무기에 격추당한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전략 폭격기로 가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다. 심지어 거기서도 미국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영국에 또 몇 년 만에 14년 만인가 그 중력 핵폭탄을 다시 또 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구닥다리를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럼 비행기를 싣고 뜨면 러시아가 쏘면 뭐 바로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요단강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네요. 보여주기식이죠. 폭격기에 실는 거는. 근데 심지어 그런 전략 폭격기도 그 러시아의 그 투폴레프 160M 모델이라고 있어요. 네. 그 지난달에 푸틴이 그 시승을 하고 과시한 최첨단 전략 폭격기죠. 그거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B1이나 B-52. B-52 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B-52가 몇 년도에 나온 것 같아요? 50년대? 52년도에. 52년도. 한국전쟁 때 있었잖아요. 52년도에 나와서 62년까지 생산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0년이 넘은 비행기를 엔진하고 뭐 약간 최근에 레이더나 이런 걸 조금씩 바꿔가면서 고쳐 쓰고 있는 거죠. 하늘에 뜨는 게 용하네. 그렇죠. B-52. B-1 같은 거는 뭐 맨날 떨어지잖아요. F-16도. 또 잘 떨어지죠. 전투기도 뭐 매일 떨어지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예. 자, 그러면 삼축 체계가 다 지금 망가지고 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미국은 왜 새로 개발을 안 합니까? 그 90년대 이제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되고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 뒤에 이제 영원히 우리의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를 건드릴 놈은 없다. 이제 우주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없다. 그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그 우주공학, 미사일 이런데 학과들 다 폐지해버려요. 그렇군요. 확 줄여버리고 똑똑한 애들은 이제 월가로 가는 거죠. 돈 벌러. 증권가로. 그게 이제 30년이 되니까 재생산 기반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방산업체도 그 몇 개 그 비싼 그 군사한복 합체들 몇 개만 살을 찌우고 가성비 떨어지는 무기. 일반적인 군수산업체도 한 60-70%가 없어져요. 미국에. 핸드폰이나 만들자. 제조업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깨진 거예요. 사실 그때가 또 미국이 한참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젊은이들이 과학기술 쪽으로 안 가고 월가로 가는 데랑 일치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 국방 부문을 관심을 안 가졌고 일반 젊은이들, 머리 좋은 청년들도 당연히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 방위산업 부분이 특히 첨단 핵무력과 관련된 방위산업 부분이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종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앞으로 이거 그러면 복구할 가능성도 별로 없겠네요. 밀트맨 3는 일단 한 400여기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연료 끌어내서 다시 채우고 1년에 한 서너 번 발사했는데 작년 10월 마지막 날에 발사 실패하고는 공중 폭발하고는 이제는 겁이 나서 못 날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직 그 발사 계획이 아직 안 나와요. 없어요. 러시아는 원래 7차례 그 최근 10년 사이에 개발된 최신형 ICBM, SLBM들을 발사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최신형인데 미국은 50년, 60년 된 구닥다리들을 이제 시험 발사도 못하게 된 거죠. 쪽팔려서. 그리고 밀트맨 3의 그 대체 프로그램인 센티널. 센티널이라고 이게 한 1,000억 달러 들여서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해서 러시아의 사르마트처럼 이런 것들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 예산이 올라가고 기술이 안 따라주고 하니까 답보 상태. 그러니까 그 밀트맨 3 대체할 프로그램 진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밀트맨을 지금 폐기해야 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센티널 프로그램도 추진이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SLBM은 아예 대체 모델 개발이 시작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트라이던도 계속 이거 네. 뱅뱅이 달팽이 미사일을 예. 써야 되고 깜깜하죠. 그리고 뭐 B-52 이런 것들은 폭격기도 60년 된 비행기들이니까 하늘에서는 안 뜨고 그 B-21 이제 폭격기를 대체 폭격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기술력 부족, 예산 폭증 이런 것들로 그것도 답보 상태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태로 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뒤처진 걸 이제 알긴 아는데 전 세계가 보고 있죠. 네, 전 세계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이죠. 속수무책으로 핵 패권이 종말을 쳐다보고만 있다 미국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미국에 저항하는 나라들, 대항하는 나라들, 소위 이제 반미 진영 쪽에 핵 무력은 빠르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일취월장하고 있죠. 일취월장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가 그 선두에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8년에 푸틴이 그 연두 그 국정연설에서 의회에서 그 6개 종류 그 차세대 최첨단 그 전략 무기 그 거의 뭐 전 세계에 없는 서방에는 아예 없고 중국 뭐 북에는 좀 있을 수도 있는 개발할 수도 있는 어쨌든 세계 최첨단의 그 사거리 무제한 순항 미사일 브레베스트니크 자료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 20 이상 ICBM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입니다. 그 로켓에 얹어서 쏘는 그리고 마 10 넘어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그 뒤에 이제 칠콘도 같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 ICBM 사르마트. 한 발에 그냥 영국이나 프랑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추진 핵어뢰. 소중 핵어뢰. 포세이돈. 이것도 한 발이면 영국이 물에 잠기는. 그리고 신형 레이저 무기 이 프레스베트라고 있어요. 요거는 그동안 이렇게 개발 그 진전 상황이 잘 안 드러났었는데 며칠 전에 푸틴이 그 의회 연설하면서 이미 실전 배치됐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6가지 이렇게 칠콘 포함한 7가지 정도의 최첨단 그 미래 무기들이 거의 이제 실전 배치가 됐다. 그리고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그 집단 서방, 이번에 나토가 32개국으로 늘었죠. 이 나라들은 이런 무기체계가 없으니까 비교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핵 삼축도 50년, 60년 된 구닥다리에다가 그래서 이게 참 미국이 상당히 깝깝한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방어도 못 할 거고. 그렇죠. MD망도 마찬가지고 화면에 쭉 그 아방가르드나 포세이돈 뭐 등등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쁘죠? 브레베스트니크 그다음에 킨잘 그다음에 그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킨잘 같은 경우 마 10에서 12 속도 그 패트리엇 막는 이렇게 MD는 마 4 패트리엇이 마 4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날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극초음속 미사일은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킨잘로 패트리엇을 여러 포대를 이렇게 1조 3천억, 1조 5천억 되는 여러 포대를 깨뜨려버렸죠. 그러니까 막는 쪽에서는 하늘이 뻥 뚫리는 거죠. 그 첨단 그 핵탄두의 위력을 감안하면 이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렇죠. 핵이 실렸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그동안 그 항공모함에 뭐 폭격기나 싣고 가서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잡이로 유린하던 토마호크 미사일이 마 0.8입니다. 마 1이 안 돼요. 여기 잠수함에서 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잠수함에서 쏘고 배에서도 쏘고. 배에서 쏘고. 토마호크는 언제쯤 만들어진 건가요? 이것도 한 5, 60년 안 될까요? 하여튼 미국 건 다 무조건 4, 50년 넘었다 봐야 되겠네요. 일단 뭐 이렇게 박물관에 가야 될 그런 미사일이죠.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0.8밖에 안 되고 그리고 파괴력도 옛날 거니까. 윤석열이 이거 보고선 순항미사일이 느리니까 괜찮다 그랬나 봐요. 마 0.8이면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새총 쏘는 수준이겠죠. 느리긴 느린가 보네. 자, 그렇습니다. 이런 미사일들이 러시아 쪽에서 개발을 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사르마트. 이게 ICBM이죠? 지금 아마 화성포 18형과 함께 지상 최대 지상 기반 ICBM이죠. 이게 그 러시아 칼리닝그라드령에서 쏘면 베를린, 파리, 런던 도착하는데 100초에서 200초 걸립니다. 그러면 100초면 100초면 1분 40초. 1분 40초. 200초면 3분 20초. 그러니까 이게 뜨고 탐지하기도 전에 바로 떨어지니까 MD망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막을 수가 없네. 그다음에 이제 바다 밑에서는 포세이돈 이런 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발이면 또 날아가니까. 쐈니 그럼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 동부 지역에서 네. 시베리아나 이런 극동 지역에서 미국으로 쏘면 그건 얼마나 걸릴까요? 극동 미국으로 쏘면 뭐 한 10분, 2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쐈니 그러면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핵 아까 SLBM도 이렇게 전력차가 크다고 했는데 네. SLBM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 핵 잠수함, 네. 핵 잠수함도 지금은 러시아의 그 보레이급 태평양 함대 속속 그 취역하는 보레이급 잠수함들이 미국 잠수함들하고도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죠. 위력들이. 미국은 지금 핵 잠수함도 네. 많이 건조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전 세계 선박 제조 이렇게 능력이 그 중국이 수주량, 건조량 등등이 전 세계 55% 이렇게 돼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미국이 선박 수리를 못 해가지고 군함을 예. 한국이나 다른 데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 그런가요?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예. 기사에. 그러니까 미국의 항공모함도 뭐 11척, 12척 그러는데 네. 절반 이상이 그 운용 불가능한. 그리고 늘 그 유지보수 조성소에 들어가 있고. 수리해야 되나. F-35 뭐 절반 정도 못 두고. 그러면 이번에 한반도 근처에 모이는 5척. 라는 것은 거의 다 끌어모은 거의 다 끌어모은 거죠. 운영 가능한 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예멘 후티도 무서워서 그 아덴만에서도 빼버린 항공모함을 이제 이쪽에 끌고 와서 그냥 일본, 한국 옆에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폼 잡는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항모까지 들여와서 네. 이거 뭐 그냥 바닥에 떠다니는 관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끌어모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한번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시고. 예, 한번 물어볼게요, 바이든한테. 네.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에게는 완전히 지금 핵전력에서 밀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세계 최대 핵 미사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 그 러시아나 미국 전문가들 공연하게 이제 나옵니다. 보도들이 인정한다. 매일 나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난 5년간도 한 20차례 그 ICBM 발사 훈련했고 올해 7차례 그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이제 뭐 이 핵 무기 경쟁에서 뒤졌고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지금 없다.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게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도 지금 그거 가지고선 뭐 막겠다는 건데 네.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뭘 막을 수 있을까요? 패트리어트는 일단 그 우크라이나에서 네. 처음으로 실전에서 깨진 거죠. 그동안은 미국이 워낙 강대하니까 비싼 그 무기 개발했다고 이렇게 해외에 팔면 그냥 갖다 놓으면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뭐 강국이랑 붙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군사 강국.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완전히 이제 박살났고 사드도 여기 보시면 그 박철 우주공학자 이 양반 나사에 37년 근무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37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도를 다투는 그 로켓 미사일 개발의 완전 전문가입니다.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사드는 가짜다. 명중률이 제로에 가깝다. 안 맞는 걸 그냥 폼 나게 해가지고 비싼 값에 해외 배치해놓고 배치만 해놓고 폼만 잡고 있다. 지금까지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렇군요. 실전에서 쓴 적은 가짜다. 없습니까? 사드는 실전에서 쓴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우주공학 전공이 감축돼서 네. 설계도가 있어도 못 만든다. 설계도 그릴 능력도 없는데 없지만 있어도 못 만든다. 이런 참 쓸쓸한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군요. 예.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허세를 떨고 있잖아요. 자기들 핵 패권이 종말이고 구하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지금 위장수를 얘들이 미국, 영국 두 제국주의가 이제 몇백 년 그 인류를 유린해 왔지만 이 허세는 여전하죠. 네. 요번에 그 영국이 SLBM 발사 실패하고 영국 국방부 발표가 재밌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기 국방장관이 죽을 뻔했는데 네. 우리의 핵 억지력이 유효하고 효과적이라는 거를 뭐 만방의 과시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요. 왜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수하거나 그냥 창피하니까 약간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면 미사일이 잠수함에 떨어져가지고 그 순간 정신이 창란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했을 수도 아니면 뭐 실전 테스트를 자기 잠수함에다가 했을 수도 있고. 우리 잠수함 우리가 깰 수 있는 거. 이야, 참. 영국도 그런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저렇게 이를테면 이제 SLBM 다 발사도 못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윤석열하고도 확장 핵 억제력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 코미디 같은.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러시아, 미국의 상원 이게 그 핵 무슨 위원회인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위원회 두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가 실패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러시아에 비해 너무나 열등하고 낙후했다. 그리고 그 미국이 그 러시아에 비해 10대 1의 열세에 있다. 열세에 있다. 10배가 차이 난다는 전력. 근데 이거는 뭐 물량으로만 비교한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100배 차이기. 그렇죠. 몇 세대가 차이 몇 세 차이 50년이 차이 나는 거죠. 50년 넘게 차이 나는. 보통 이제 미국의 군산복합체나 싱크탱크 정치인들 그다음에 펜타곤 매파 관료들이 이런 얘기 음사를 부릴 때는 해외 무기를 더 팔아먹거나 자기들이 국내 군산복합체용 개발 비용을 막 몇 조 달러씩, 몇천억 달러 증액할 때 이런 음사를 부리는데 지금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엄살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예. 자, 그래서 그 스콧 리터라고 이제 요새 잘 나가는 전 이렇게 이라크 무기 사찰관인가요?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있는데 해병대 전문가고 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제 핵무기 경쟁을 추진해봐야 비싼 돈 들여서 없는 기술 쥐어짜내서 해봐야 중국 기술 훔쳐오거나 뭐 해서 러시아나 해봐야 비극적인 결말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15년 돼서 2030년대 중반에 뭐 새로운 ICBM이나 SLBM이나 뭐 이렇게 개발하더라도 이미 개발되어 있는 러시아나 중국, 조선의 핵전력보다 훨씬 열등하다. 그때 되면 또 그쪽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술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는데. 그렇죠. 더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많이 뒤쳐져서 따라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뭐 서방 선진국들이 사드락이 올라가서 지붕에서 확 차버리면 개발 도상들이 못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현대 기술 개발도 국방 기술 수준도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데 미국이 완전히 쳐져버린 거죠.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그 러시아의 그 파트루셰프라는 양반이 있어요. 그 연방안전보장회의 의장인데 그 러시아가 여기 작년 말에 한 얘기입니다. 얼마 몇 달 전에 그 핵미사일 분야에서 그 처음으로 경쟁국을 앞질렀다. 미국이란 얘기죠. 그리고 향후 수십 년간 안전을 보장할 역사적인 이정표에 도달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그 레이 맥거번이라고 CIA 전 분석관인데 아주 이게 그 뒤에 이제 평화활동가로 거듭난 분인데 그 러시아가 히로시마 이후에 78년 만에 핵무기 경쟁에서 승리했다. 극초음 속에는 아무 수단이 없다. 냉정하게. 이런 이제 평가들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무수하게 나와요. 러시아 쪽, 그다음에 미국 쪽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죠.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는 게임이 끝났다. 따라잡을 수 없다. 10년이 놓여 있다. 그렇죠. 자, 뭐 어쨌든 미국의 핵 패권이 정말 고했고 러시아는 그 반면에 급속한 발전을 일으켰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